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도심 공간이 토종종자로 키운 해바라기, 조롱박 등으로 단장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 농업인들이 연구회를 만든 데 이어 아파트 분녀회 등과 함께 토종종자 식물로 화단을 가꾸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신규 사업을 1년 앞당겨 발굴, 추진에 나섰습니다. 시는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2023년 신규 사업으로 102건, 1조 2,6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을 미리 발굴해 체계적인 준비로 국가예산 확보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온라인 식품대전이 열렸습니다. 9일까지 열리는 식품대전에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레시피와 토크쇼 프로그램을 열어 홍보하고 화상 상담 회의로 해외 바이어 유치에도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도심 공간을 토종종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여성 농업인들이 연구회를 만든 데 이어 아파트 분녀회 등과 함께 토종종자로 화단을 가꾸고 있는 건데요. 첫 소식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아침부터 입주민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토종종자로 키운 각종 채소로 초절임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토종종자로는 배추와 당근이 인기입니다. 익산 지역 여성 농업인들이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급 확대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토종종자를 보존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체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민들이 씨앗을 보존하는 일에만 중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씨앗만 보존해 갖고는 방법이 없고 농사를 지어서 일반인들이 우리의 작물들을 먹어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토종종자 활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시민단체는 여성 농민회와 함께 토종작물 녹색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한 가운데 해바라기와 금화규, 조롱박, 목화 등 6가지 토종종자가 심어진 화단을 가꾸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종 해바라기는 제 키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흔히 도심 경관식물로 심어져 성인 가슴 높이 정도까지 자라는 해바라기는 관산용으로 수입된 외래 종자입니다. 반면 토종종자는 씨앗을 맺으면 다시 심을 수 있고 식용도 가능합니다. 갖다 심고 그랬는데 너무 예쁘고 잘 자라고 피클도 제가 담아와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토종종자 보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익산 도심 곳곳에 있는 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반려식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바깥을 잘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즐거움을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식물이 토종식물이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고요. 수입산 외래종에 밀려 쉽게 보기 힘들어진 토종종자. 토종종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익산 도심 곳곳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0명입니다. 지역 발생 2,014명, 해외 유입 36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어 2,33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3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7명을 비롯해 군산 5명, 익산 2명과 완주, 무주, 부안 각각 1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769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3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군산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67.5%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37명이며 이 가운데 25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외국인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이었지만 이달에는 카자흐스탄이 8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오식도동과 새만금의 공사로 중앙아시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102건 1조 2,600억 원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행정안전부의 정보혁신 컨설팅과 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강인중 군산시장은 오늘 열린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서둘러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3년이 지나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알리백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발굴한 2023년 신규 국가사업은 32건, 1조 2,415억 원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70건, 279억 원 규모의 신규 시책 발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3,747억 원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90억 원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600억 원 규모의 해상문화재 관련 국가기관 유치와 군산 철길숲 조성, 문화도시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할인이나 도심의 빈집을 활용한 뱅크제, 비흥 마파짓길 관광 명소화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 전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2년 전부터 해마다 1월에 신규 사업을 발굴해 다음 해에 추진해왔던 관행을 벗고 석 달 앞당겨 조기 발굴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큰 그림으로 그냥 거기에 나무반 하나 세우는 뭐냐고 사람이 못 가잖아. 밑에 벤치라도 하나 놓아야 되잖아. 그리고 사람이 앉아서 아무 끝내 쉬고 그러지.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벤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큰 나무 심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지만 강인중 군산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것까지는 좋다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그럼 성공을 시킬 것인가가 이제 과제라고 토론도 해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하면서 이왕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은 100% 완결구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평가를 드려야지. 군산시가 발굴한 2023년 신규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공모에 3곳이 참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개발할 민간투자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스카이 72 주식회사와 중해건설, D&I 코퍼레이션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부근에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1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받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군산으로 이전한 지 3년이 됐지만 직원들의 이주율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직원 148명이 군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가족이 모두 군산이나 전북으로 이주한 직원은 전체 8.7%인 13명에 불과합니다. 직원 절반 이상은 세종에 거주하고 있고 세종의 특별공급 아파트도 43명이 분양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가 예산 8억 6천여만 원으로 군산의 소형 아파트 48채를 마련해 직원 52명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산 둘레길, 강변포구길, 함라산 둘레길이 트레킹 코스로 탈바꿈합니다. 익산시는 미륵산 다목적 센터와 기양 저수지부터 서동공원에 이르기까지 미륵산 둘레길 노선을 정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강변포구길과 함라산 둘레길의 노선 조정을 정비하고 스탬프 박스를 설치해 스탬프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생태 탐방로 재편성으로 둘레길 구간을 힐링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생활 속 녹지 공간 확충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가을철 수목식재 시기에 따라 동산동과 국가산다 내 도시숲을 조성하고 금강동과 평화동에 가로수를 보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배산공원에는 산책로 정비를 시작으로 데크 계단과 전망대 데크,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광주 서구광역시의회에서 가진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28.19%를 기록해 54.72%를 얻은 이재명 후보보다 26.53%포인트 낮은 득표율로 패배했습니다. 이 후보의 사퇴는 오는 12일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반영되는 1차 슈퍼위크와 25일 호남권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를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치 사업과 청년 창업 비용 지원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수웅 국회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마을 주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주치 사업은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청년 창업이 이뤄지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이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식품대전에서는 레시피와 토크쇼 프로그램 등과 함께 화상 상담회를 열어 해외 바이어 유치에도 나섭니다. 이영택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8일부터 이틀간 다시 만난 세상 식품을 크리에이팅하다라는 주제로 참여기업 100여 개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2021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이 개최됐습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은 전국의 식품기업과 소비자, 바이어가 멀리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식품대전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희망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중견기업 등이 만든 우수 제품을 국내의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 전국 식품기업과 소비자가 언택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마케팅과 판로 개척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고자 식품진흥원이 직접 나서서 입주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일에는 송은, 홍석천 셰프, 홍사운드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는 한식, 양식, 인기 레시피 시연 등의 프로그램과 화상 상담회를 통해 5개국 6개사의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9일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K푸드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산학연 3인 3색 토크쇼와 농식품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1 푸드폴리스 슈퍼토크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이틀간 기업 홍보관 등을 통해 식품대전 참여기업들 홍보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대전 기간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실시간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쿠팡 우체국 쇼핑몰 기획전은 11월까지 지속돼 참여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식품대전, 참여기업들의 다양한 판로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올해 도내에서 17,280명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도내에서 17,28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124명이 증가했고 재학생 응시자는 33명 증가한 13,861명입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수능에서 도내 수험생은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은 76.2%, 언어와 매체는 23.6%가 선택했습니다. 군산시가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지급에 들어갑니다.
국민지원금은 올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명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현장에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충전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교생 100명 가운데 1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 9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1.3%에 해당하는 1,200여 명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폭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4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6%, 사이버 폭력 11%, 신체 폭행이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60살 A씨를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익산 보송동의 한 공원에서 24살 B씨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네 주민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B씨에게 돌을 던졌고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에 오는 10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84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이같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치 장소는 군산시와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별 설치 희망 지점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점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모두 110대의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 추적 끝에 대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전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정읍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시켜 폭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이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은 기자회견에서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문턱이 높았지만 누군가에겐 법규를 어기면서 대출이 가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총체적 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들이 건물의 담보 가치를 높이거나 허술하게 심사해 100억대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도내 10개 지역 농협 임직원 63명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어젯밤 11시 3분쯤 군산 무녀 2구항에서 관광객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무녀 2구항 방파제 인근에서 8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자 이를 본 아들이 구조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조된 A씨 등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22명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성비위 징계 건수는 지난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7건, 지난해 5건입니다. 성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12건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고 성폭력 6건, 성매매가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비위 공무원에 대해선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 9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13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에도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방역의료와 나눔 확산, 민생경제, 상황대응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명절 기간 동안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도내 28곳의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7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연휴 기간 21개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고 214개 보건지소 등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산시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시는 어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19명을 표창했습니다. 시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념식만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전주예고에 재학 중인 천지연 학생이 자신의 용돈을 모아 익산 나눔곡간에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생계가 어려운 나눔곡간 이용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 송악동 새마을부녀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직접 만든 반찬을 관내 소외계층과 홀몸 노인 3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SGC 에너지가 명절을 맞아 백미 200포를 군산 소룡동과 미성동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